자, 여러분들 정부가 국가는요. 정부에 개입해서 정부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의 성과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항상 경제 시장 안에 개입하는 게 이게 수정자본주의 제도예요. 수정자본.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경제활동에 개입하지 마라. 작은 정부, 야경국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어요. 고전 경제학자들이. 그런데 공황이 생기고 막 그냥 뭐 경제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현대 국가들은요.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은 다 시장에 개입합니다.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 성과를 더 높이려고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때 시장에 개입할 때 수요를 총수요 측면에서 개입할 수도 있고 총공급 측면에서 개입할 수도 있는데 총공급 측면에서 개입할 수 있는 건 수단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우리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우리 교재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는 게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해서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요. 그래서 경기 변동 같은 걸 줄이려고 하죠. 이걸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그래요. 총수요 관리 정책이 있는데 총수요 관리 정책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재화시장에 개입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통화시장에 화폐시장에 개입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때 생산물시장 또는 재화시장에 변화를 일으키려고 개입하면 이게 재정정책이죠. 재정정책.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건 나라의 살림살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통화정책 또는 화폐정책이에요. 통화정책. 이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에요. 재정정책은 주무 관청이 어디냐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예요. 통화정책은 어디서 하느냐면 한국은행에서 해요. 자, 그런데 재정정책의 경우에 수단이 두 가지예요. 정부 지출과 세금 두 가지야. 그 다음에 통화정책은 통화량이에요. 통화량.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는데 재정정책의 경우에 두 가지가 있다. 확대재정정책이 있고 긴축재정정책이 있어요. 확대재정정책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세트가 확대재정정책의 경우에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방식을 씁니다. 이걸 동시에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대되죠. 자, 긴축재정정책은 정부가 너무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너무 과열이야. 그래서 줄이고 싶어. 그러면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방식을 쓰는데 그러면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자, 긴축을 하죠. 이렇게 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통화량을 증대시키거나 통화량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써요.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정책을 쓰는데 이때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정책은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국채를 매입매각하거나 아니면 이자율을 올렸다 내렸다 하거나 뭐 이런 정책이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자율 정책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개시장 조정 정책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채를 매각 그게 이제 그런 정책이죠. 이게 다 섞여가지고 한꺼번에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이거 나오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재정정책과 관련돼서 재정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재정정책 효과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정부가 확대재정 정책을 취할 때 세금은 조금만 걷고 지출을 많이 하려면 반드시 여기서 뭐야? 돈은 조금만 걷고 지출을 많이 하니까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적자가 나니까 이 정부 지출은 늘려야 되는데 세금은 덜 거치고 적자를 해야 되니까 이 적자를 지출을 해야 되는 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면 세금으로 조달하는 게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요. 국가가 빚을 낸다고 국민들한테 돈을 빌려요. 국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국채를 통해서 국채가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돈을 많이 빌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건전하게 투자하려는 사람들 있죠. 기업가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기업가들이 투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 그러면 금리를 올려서 오히려 민간 투자가 위축된다는 거예요.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거를 구축이라고 그랬어요. 구축. 어려운 말이죠. 구축이 무슨 뜻이에요? 쫓아낸다 그런 뜻이에요. 쫓아낸다. 구축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민간 투자를 위축시켜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에 재정 정책이 효과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재정 지출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경제학파 중에 케인지언이라고 해서 케인즈학파이거든요. 케인즈학파를 비판하는 기존의
기존의 학자들 있죠. 뭐 신고전학파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때 나온 게 구축 효과입니다. 한번 보죠. 확대 재정 정책의 경우 이자율을 올린다는 거죠. 정부가 빚을 내는 과정에서 그러면 민간 투자가 위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는데 그만큼 민간 투자도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몰아서 쫓아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부의 개입이 이렇게 민간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거죠. 쫓아내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축효과의 내용을 보면 1단계로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하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높아져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게 IS 곡선이고 이게 RM 곡선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잖아요. 확대 재정 정책을 취하면 이렇게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자율이 오른다는 거죠. 이자율. 그래서 2단계로 이 소득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이때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국민소득 항등식의 Y 이꼴 CIG 요구에 의해서 투자가 감소한다는 거죠.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보세요. 여기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정부 그러니까 민간 투자는 위축돼요. 이자율은 요거 투자하고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여러분들 보세요. 높은 이자로 대출받아서 사업하면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가 줄어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투자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IS 곡선이 투자 감소하니까 줄어든다는 거죠. 좌측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대 재정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소득 증가 효과가 있긴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자율 상승을 가져와서 민간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민소득 증가 효과는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면 완전 구축 효과라고 그래. 그 다음에 아예 그런데 없다. 구축 효과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구축 효과를 주장해요. 그 다음에 대개 보면 부분 구축 효과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일부는 그 민간 투자가 위축되지만 완전히 그 재정 정책의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재정 정책의 효과가 일부는 있다라면 부분 구축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구분을 보는데 완전 구축 효과는 정부 지출이 증가한 만큼 민간 투자가 똑같이 줄어. 그러니까 국민 소득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정책의 효과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완전 구축 효과는. 왜냐하면 정부가 재정 지출한 만큼 똑같이 민간 투자가 위축되니까. 두 번째는 부분 구축 효과인데 재정 정책에 의한 국민 소득 증가를 어느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노력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효과가 난다. 그러면 부분 구축 효과고요. 무구축 효과는 재정 정책에 의한 국민 소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특히 LM 곡선이 수평선일 경우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무구축 효과는 구축 효과가 전혀 없다. 이때 구축 효과가 전혀 없으려면 LM 곡선이 이게 우상향이 아니라 수평선일 때 LM 곡선이 수평선이면 IS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건 효과가 제일 좋아요. IS 곡선 이렇게 재정 정책을 통해서 IS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민 소득은 무조건 늘어나죠. 근데 이자율은 오르지도 않죠. 이자율이.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르지도 않으면서 이자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민간 투자는 위축되지 않죠. 민간 투자 위축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재정 정책은 100%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국민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것을 무구축 효과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무구축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는 재정 지출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위기 때. 왜냐하면 구축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정부의 재정 정책이 효과가 100%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구축 효과가 중요해요. 정리해 보면 구축 효과는 완전 구축 효과가 있다. 이거는 LM 곡선이 수직일 경우에요. 이건 거의 없죠. 근데 재정 정책의 효과가 전혀 없을 때예요. 이자율만 올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LM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라면 LM 곡선이 수직이라면 IS 곡선 아무리 늘려봐야 어떻게 돼요? 국민 소득은 하나도 증가하지 않고 이자율만 올린다는 게 이자율만. 이따위 짓을 왜 하느냐 이거죠.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정부 개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구축 효과를. 부분 구축 효과는 LM 곡선이 우상향이니까 약간의 재정 정책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무구축 효과는 LM 곡선이 수평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정 정책이 100%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구축 효과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